네, 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위한 상클 상담소 시간입니다. 일상에서 생기는 각종 갈등과 분쟁, 다양한 고민거리를 법률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.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말끔하게 풀어줄 신나고 유쾌한 진짜 변호사,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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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상클 상담소 법률 주치 신유진 변호사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늘 신나고 네. 유쾌한 또 붙어줘야 됩니다. 네. 텐션을 잘 따라가야 되니까 저희가 또 다앵커가 좀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미리 텐션 경고 드립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고민 사연 들어볼 텐데요.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조금 각색한 내용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. 자,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.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집도 없이 가게 한켠에서 생활하다가 드디어 내 집 마련을 결심했습니다. 크기도 마음에 들고 위치도 딱 좋은데 가격이 좀 걸리네요. 조금만 더 싸게 안 될까요? 아, 이 집이 급매로 나와서요. 시세보다 싸게 나왔어요. 더 싸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집주인한테 한번 상의해 볼게요. 제가 가진 돈으로 아파트까지 가능할지는 몰랐는데 운이 좋았던 건지 급매로 싸게 나온 아파트를 원하는 가격에 계약하게 됐습니다. 집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. 가격도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실 이렇게 급하게 팔 집은 아닌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어쨌든 재산 정리는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내놨어요. 좋은 분 만나서 안심이 되네요. 변호사님 컨디션 좋으신데요. 네. 자, 여기 서류 보시고요. 이제 계약하시죠. 여기 등기부 등본에도 집주인분 이름 확인하시고요. 다 맞죠? 그렇게 계약서를 비롯해서 여러 서류를 모두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. 그렇게 내 집에서 생활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. 뜬금없이 어떤 남자가 자신이 집주인이라며 찾아왔어요.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우리 집이에요. 다시 확인해 보세요. 아니, 아주머니가 작년에 만나서 거래한 그 사람은요.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. 엉뚱한 사람이랑 계약한 거라고요. 이 집은 제가 상속받은 제 집이에요. 나가주세요. 아니 무슨 소리예요. 제가 집 살 때 등기부 등본이며 전부 확인했는데 지금 서류상에도 제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요. 내 집인데 내가 어딜 갑니까? 경찰 부르기 전에 억지 쓰지 말고 당장 돌아가세요. 등기부 등본에도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전 주인의 조카가 나타나서 자기 집이라며 소송을 건대요. 어떡하죠? 신유진 변호사님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아. 도와주실 거죠? 네, 오늘 사연도 참 정말 딱한 사연입니다. 그러니까요. 일단 갑자기 나타나서 집의 소유권을 주장한 이 남자. 네. 그러니까 전 집주인의 조카인 건 맞는 거죠? 네, 이 남자는 네. 이 전 집주인의 조카가 맞는데요. 네. 이 상담자가 네. 집을 살 때 이 전 집주인이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이라고 했잖아요. 네. 이 남자는 그 사망한 남편의 조카였습니다. 아하. 네. 아니 남편이 사망하면 보통 부인이나 자식에게 상속이 되잖아요. 네. 그럼 부인한테 상속된 게 맞을 텐데 왜 저 조카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여기에는 굉장히 좀 어마무시한, 좀 무시무시한 사건이 좀 숨어져 있는데요. 네. 이 상담자가 네. 집을 산 그 전 집주인 여성분은 사실은 내연남과 짜고 자신의 남편을 살해했던 거예요. 어허. 네, 그러니까 이 살해 사실을 숨기고 급하게 이 아파트를 상속받아서 네. 매매로 내놓았던 거죠. 아까 지금 신윤 변호사님이 역할을 했던 네. 그러니까 집주인 여성이었죠. 뭐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서 빨리 재산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네. 내연남이랑 짜고 살해를 하고 그 집을 정리하려고 했던 거군요. 와, 사회뉴스에서 보던 일을 여기서 무서워요. 보게 되는데 자, 그러면 남편을 살해했기 때문에 보통 아내에게 가는 그 상속권이 뭐 사라지게 되는 뭐 그런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 살해 사실이 밝혀지면서 네네. 이 전 집주인 여성과 이 내연남은 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. 네.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민법 1004조에서는 이 고의로 이 피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네. 이 상속 결격 사유가 돼서 아하.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. 이 집주인은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했던 것인데 이 사망한 남편은 뭐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던 상황이고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이 다음 후순위 상속인인 조카가 이 상속을 받게 된 거고 조카가 보니까 아니 이 삼촌을 살해한 범인이 상속을 받아서 집을 처분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네. 나서 이 아파트 매수인이 상담자를 상대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
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. 아니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네. 먼저 조카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, 말소 등기라는 게 정확히 어떤 소송이에요?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그 원인으로는 뭐 매매라든지 상속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네.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등기소에 이 부동산 등기 변동의 원인인 이런 원인 사유와 함께 이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는 것을 등기소에다가 기재를 해서 등기를 올리는 건데요. 네. 이 등기소에 한마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등기소에다가 부동산 소유 이제 내 집이다라고 알리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부동산 등기 원인인 이 매매라든지 상속이 무효인 경우에 이 원인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서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 이전 등기도 이 말소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요. 네. 지금 백다 앵커가 했던 그 여성, 그 집을 네. 어렵게 샀어요. 네. 그러니까 그 상담자 입장에서 억울한 게 네. 내가 계약한 그 상대방, 그 집주인이 그때는 무슨 범죄자인지 모르는 상태였잖아요. 네. 맞아. 근데 이게 이렇게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게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네. 그러면 살인범죄가 난지 모르고 네. 계약한 건데도 지금 그렇게 소급 적용이 돼서 시간을 거슬러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네네. 거래를 통해서 이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네. 일정 시간이 지나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아하. 사실 이 기간이 좀 짧지는 않습니다. 민법 245조에는 이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이 소유의 이사로 평원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면은 네. 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소유권 취득시효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사연에서는 아직 이렇게 10년이라는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. 이 진정한 권리자가 우선이 돼서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. 아니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럼 상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안타깝게도 이 상담자는 이 아파트 부동산을 지킬 수가 없는데요. 이 등기부에는 네. 공신력이 없기 때문이에요. 공신력이 없다. 네, 사실 등기부에 네.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만이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있는데 네.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. 이 사례에서 전 집주인은 이 상속 등기를 했지만 이 등기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면서 이 단 한 번도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. 이 상담자는 그로부터는 아무런 소유권 이전 받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뭐 날벼락을 맞은 거죠. 잠깐만요.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부동산 뭐 거래를 네. 해보면, 그러니까 무슨 진정한 소유자, 네. 진정한 권리자라는 개념 사실 없었거든요. 네. 그냥 등기부 등본 잘 확인하고 네. 이름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억울한데요, 이거? 그 등기부에 이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네네. 있네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적법 추정력. 이 권리 적법 추정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. 그것을 알리는 효과는 있어요. 추정은 되는데 아하. 이 추정이라는 거는 깨질 수가 있잖아요. 100%는 아닐 수 있다. 네, 그래서 추정은 되지만 이 공신력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 심사를 할 때 이 네. 서류를 보면서 이 사람이 혹시 살인범은 아닌지 혹시 이걸 위조했는지 실질적으로 권리자인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네. 이 서류가 들어왔으면은 등기를 내주는 것으로 심사권이 그렇게 권한이 제한이 되어 있고 네. 만약에 이 사람이 실질적인 권리자다 아니다라고 다투는 거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법률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. 이 등기부 등본을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이 등기 기재된 사실과 진짜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내 소유권이라든지 내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 아니에요.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거래를 안전하게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원래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. 아, 아니 믿었던 등기의 배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러네요. 같은데 그럼 상담자는 집에서도 나가야 되고 집 살 때 준 돈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? 어떻게 뭐라도 되찾을 방법이 네, 있을까요? 이 진짜 소유자인 이 조카가 나타났기 때문에 네. 이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돈이라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렇죠. 돈을 돌려받으려면 이 감옥에 있는 전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 살인범한테. 네, 그런데 이렇게 또 민사소송까지 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네. 이 배상 명령 신청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. 아. 이거는 형사 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이 유죄 판결 선고 시에 법원에서 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까지 명하는 거예요. 네. 그러면은 피해자가 이 형사 재판을 통해서 이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인데요. 아. 네. 그러니까 살인범한테
형량을 이게 줄 때 이 네. 피해자한테도 너가 집 잘못 판 그 사람한테도 배상해 주라고 명령을 네, 하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아하. 이 배상 명령 신청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. 이 범죄 행위로 일어난 직접 물적 손해와 그리고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자료가 있는데요. 이 사건의 경우에는 네. 이 매매 대금이 직접적인 물적 손해잖아요. 그래서 이 피해 금액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서 네. 이런 경우에 배상 명령 신청을 하면은 피해 배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나마 배상 명령 신청 제도라도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감옥에 간 그 무서운 그 남편 살인한 맞아요. 그 사람이 잘 명령을 또 따를지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네요. 자, 이런 상황을 만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제대로 좀 잘 마련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상클 상담소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상클 상담소의 법률 주치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